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매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매력은 블루 오션이라는 점입니다. 아니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희 아까 쉬는 시간에 영어 발음 굴려서 한번 해보라는 말이 있어서 블루 오션이라고 말을 해봤어요. 현지 발음이네요. 네. 멋있네요. 이거는 팟캐스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생각해본 매력이에요. 지금은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했고 연예인분들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레드오션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산업이 근 몇 년간 엄청나게 발달했고 유튜브로 뛰어든 사람도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을 넘어서 여러 연예인분들도 유튜브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에 비해 팟캐스트는 아직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기존 TV 산업이 유튜브로 이전되는 것과 같이 라디오 산업도 점점 팟캐스트로 이전되어 가고 있어요. 팟캐스트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하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팟캐스트 매력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적이다. 두 번째는 청각만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3가지 매력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오로지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시간이 존재하고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밀레니얼 세대들이 자기 자신을 되게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만큼 팟캐스트는 앞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많이 이야기를 나눠서 이 질문의 답변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팟캐스트의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팟캐스트란 단순히 오디오 방송을 뜻하는 건데요. 즉, 지금 듣고 있는 이 오로지 방송처럼 단순히 하나의 방송을 팟캐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로지 팟캐스트 이렇게요. 물론 애플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곳에 있는 방송들이 지금은 고유명사처럼 팟캐스트라고 불리게 되어버렸죠.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컬투쇼라는 오디오 방송을 SBS 방송국에서 한다고 하면 컬투쇼는 팟캐스트이고 SBS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방송국처럼 팟캐스트 방송들을 호스팅해주는 플랫폼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이 있지만 저는 국내 플랫폼에 집중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는 크게 6가지 팟캐스트 플랫폼이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파티, 파프리카, 스푼 라디오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유명한 플랫폼은 애플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이렇게 3가지입니다. 오로지 방송도 이 3가지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나머지 3개의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3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푼 라디오는 현재 급속도로 뜨고 있는 오디오 플랫폼인데요. 사실 스푼 라디오는 팟캐스트와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아프리카 TV처럼 오디오 DJ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 파프리카는 아프리카 TV에서 만든 팟캐스트 플랫폼이고요. 규모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티는 NHN 벅스에서 만든 팟캐스트 플랫폼인데요. 팟빵을 그대로 따라해 만들었다는 논란으로 인해 한때는 팟빵과 파티에 대립구도가 있기도 했는데요. 대기업에서 진출을 했기 때문에 한때는 큰 주목을 받았으나 현재는 주춤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벅스가 벅스뮤직이에요? 네, 그 벅스뮤직이요. 그러면은 지금 벅스뮤직 없죠? 있어요? 지금 벅스뮤직 아직 있을걸요? 아, 있구나. 벅스 쓰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노이만님? 저는 멜론 쓰고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소리바다도 아직 있죠. 에? 소리바다도 아직 소리바다가 있다고요? 있어요. 네. 아, 벅스 아직 있네요. 소리바다도 있다고요? 앱에도 있고. 그렇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조금은 덜 유명한 팟캐스트 플랫폼에 대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비교적 조금 더 유명한 3가지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 팟캐스트를 설명드리자면 애플 팟캐스트는 가장 먼저 생긴 팟캐스트 플랫폼이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입니다. 아이폰을 사면 기본 어플로 깔려있기도 해요. 하지만 애플 팟캐스트는 직접 호스팅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 팟캐스트에서 서버를 제공해서 그곳에 직접 음원을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팟빵에 음원을 올리면 그 음원을 그대로 애플 팟캐스트에 복사해서 피드에 올리는 형식이에요.
쉽게 신문에 비유해서 설명드리자면 애플 팟캐스트는 조선일보처럼 하나의 신문사가 아니라 그냥 조선일보의 기사를 네이버 검색창에 띄우는 것처럼 다른 곳의 소스를 게재해 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 팟캐스트 플랫폼의 두 강자인 팟빵과 오디오 클립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팟빵은 국내 최초의 팟캐스트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방송과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디오 클립은 후발주자인데요. 하지만 네이버라는 거대 기업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은 처음에 오디오북에 집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했고 팟빵은 팟캐스트에 집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디오 클립도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팟빵도 오디오북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그 경계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오디오 클립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네이버가 네이버 TV를 만들어서 국내 영상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유튜브가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영상 산업의 패배를 인정하고 오디오 산업만큼은 우리가 먹어버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디오 클립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거대 정보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오디오 클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팟빵은 국내 최초의 팟캐스트 플랫폼인데다가 이미 엄청난 수의 방송과 청취자 수를 확보하고 있어서 아마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19년 기준 팟빵의 누적 청취 시간은 1억 7,446만 시간이고 누적 방문자 수는 1,078만 명입니다. 현재 팟빵 내부에서도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오로지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크리에이터로서 시작하면서 6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옛날에 청취자로서 들을 때는 애플 팟캐스트로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아이폰인 사람들만 애플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저는 아이폰만 써가지고 아이폰에는 팟빵 없어요, 그러면? 그 팟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아마 갤럭시에서는 애플 팟캐스트가 따로 설치가 안 될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애플 팟캐스트는 그 애플 그냥 아이폰 사면은 기본 어플로 팟캐스트가 깔려 있어요. 또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네. 아까 애플 팟캐스트는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딴 데서. 네. 그럼 어디다 올리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일단 저희 방송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저희 방송을 팟빵에다 올리는 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팟빵에 올려요. 그럼 팟빵에서 RSS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 RSS 소스를 알려줘요. 그 소스를 복사해서 그 애플 팟캐스트를 만들 때 그 소스를 붙이면은 그냥 제가 팟빵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 애플 팟캐스트에서 그거를 베껴서 그냥 거기다 게재해서 올리는 거예요. 핸드폰 자체에 저장해 놨던 걸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 올려가지고 그걸 스크랩하는 형태가 아니고 제 핸드폰 안에 있는 걸 계속 뭐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게 왜냐면은 그 방송을 하면은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에서 그 서버 제공을 하는 게 결국엔 있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 서버 제공을 하는 호스팅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렇게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근데 저희 방송을 예를 들면은 팟빵에서 그 호스팅을 해주는 거를 그냥 애플 팟캐스트에서는 피드에만 올리는 거고 그 호스팅 해주는 플랫폼이 자체가 없으면은 아예 올리질 못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팟캐스트의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 팟캐스트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3가지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디오 콘텐츠 소비 시장의 확대 덕분입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며 오디오 콘텐츠가 소비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스피커, 예를 들어 클로버나 카카오 미니, 기가지니 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차량 음성 인식 내비게이션 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내비게이션에다가 무슨 팟캐스트 틀어줘 라고 음성으로 말하면은 내비게이션이 팟캐스트를 틀어준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사물 인터넷 등 음성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며 오디오 콘텐츠의 소비 시장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팟캐스트 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팟캐스트 청취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들도 요즘 팟캐스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송은이, 김숙, 정선희, 문천식, 김생민, 에릭남, 김영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트렌드가 팟캐스트 산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팟캐스트 산업에 엄청난 투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예로서 전 세계 스트리밍 시장 1위 스포티파이는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사 김립 미디어와 팟캐스트 서비스 전문 업체 앵커를 인수하며 오디오계의 넷플릭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유료 가입자 수는 9,600만 명이고 한 달에 최소 1명 이상 접속하는 이용자는 무려 2억 700만 명에 다다릅니다. 이외에도 아마존은 오디오북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애플과 사운드 클라우드도 팟캐스트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 3가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디오 콘텐츠 소비 시장의 확대이고요. 두 번째는 팟캐스트 산업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력은 방금 설명드린 국제적인 트렌드가 팟캐스트 산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패널분들께서는 앞으로 팟캐스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밝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마크님 얘기를 들으니까 밝을 것 같네요. 팟캐스트를 구독하실 좀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저는 이제 부르고 말하기에 바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확대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성장은 할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유튜브를 경쟁사로 두면 안 되지만 분명히 생각을 하고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날로그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아날로그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고 그쪽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왜 전자책이 나올 때 사람들은 다 종이책이 없어질 거라고 하고 책방도 다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도리어 사실 작은 책방이라든지 독립서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그 분야를 갖추게 됐거든요. 저는 팟캐스트라는 이런 오디오 시장도 사람들이 너무나 어떤 시각적인 자극에 지친 사람이라든지 좀 더 집중을 해서 청각이라는 하나의 감각에만 집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서의 시장이 형성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팟캐스트가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아날로그에 저는 좀 가깝다고 봐요. 영상 이쪽에 비해서는 딱 음성이라는 거 하나만을 이용하는 전달 콘텐츠이기 때문에 뭐 완전 아날로그라고 할 수는 없겠죠. 책이 완전 아날로그고 그치만 이제 뭐 책이 아날로그고 전자책이 비아날로그라고 했을 때 뭔가 유튜브보다는 좀 더 하나의 단일한 그런 자극을 사용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콘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그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나누는 기준이 뭐 책과 종이책이라기보다는 디지털로 소통을 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직접 만나서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라는 게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이게 디지털 앱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듣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아날로그가 돼야 되면 직접 만나서 들어야 되는 게 아날로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아날로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팟캐스트보다는 팟캐스트 안 듣고 직접 만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사실 아날로그적인 관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제작하는 입장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고 약간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더 아날로그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난나님께서 아날로그라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라디오 산업이 원래 발전을 했다가 그게 이제 TV 산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역사의 순서대로 봤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렇죠. 그 퀸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그거 퀸 노래 맞지 않아요? 제 가사는 모르고 그냥 부르기만 해서 알잖아요. 그냥 영어 신경 안 쓰고 막 부르고 이러는 거. 잘 부르시잖아요, 또. 그렇죠. 시끄럽게 잘 부르죠. 저는 아까 마크님께서 팟캐스트의 전망이 되게 밝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약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팟캐스트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보다는 확실히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적 관점에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말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팟캐스트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지 몰랐다. 근데 이거 자체가 팟캐스트 자체에 대한 그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떠올리면은 꼭 생각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나 뭐 그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팟캐스트를 딱 떠올리면은 정말 대표적으로 나는 꼼수다 혹은 뭐 지대 널냐시 있겠지만은 사실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분명히 팟캐스트 내에도 좋은 채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팟캐스트 자체에 대한 홍보와 팟캐스트 내에 있는 그런 좋은 채널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만약에 팟빵의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 같은 거를 짠다면 저는 유튜브랑 팟캐스트의 연동을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마크님께서 저희 오로지 방송을 유튜브로 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 있는 잘 되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이제 팟캐스트로 이제 모셔오는 거예요. 아까 노이만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냥 소리로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분들을 되게 많이 듣는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아예 차라리 팟캐스트로 그냥 연동을 또 시키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분들한테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노출시켜서 더 많이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유튜브로 보면은 데이터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영상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팟빵이나 뭐 이런 오디오 클립으로 보면은 이제 소리로 듣기 때문에 데이터를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또 그 유튜브로 볼 때는 프리미엄을 꼭 끊어야지만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 팟빵에서는 소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전략을 짤 것 같고요. 또 홍보 같은 측면에서도 뭔가 이 팟캐스트 어플은 지식적인 측면이나 뭔가 전문성이 강하다 보니까 다운을 받을 때 있어서 좀 꺼려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이 팟캐스트도 정말 웃긴 게 많잖아요. 지금 뭐 송은이 씨, 김숙 씨가 하시는 그 팟캐스트도 제가 잠깐 봤었는데 너무 웃기고 재밌고 유익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볍고 코미디적 그런 뭔가 흥미 위주의 가벼운 느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팟캐스트 자체를 다운받는 걸 좀 꺼려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홍보를 한다면은 가볍고 뭔가 되게 재밌다, 뭐 어렵지 않다, 그런 이미지를 좀 내세워가지고 홍보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팟빵 마케팅 팀이 되면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딱 이제 명동이나 사람들 많은 데다가 큰 하얀색 컨테이너 같이 큰 건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게 해서 껌껌해요, 그냥. 그래서 뭐지? 그래서 가만히 들어가게 했는데 좀 대기하라고 한 다음에 대기하는데 음악이 나오는 거죠. 오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그 미국 작가 중에 제임스 터렐이라고, 걔가 하는 이제 방식이 비슷한데, 사람들의 이런 감각을 다 차단한 상태에서 시각적인 걸 빡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게 뜨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시각은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디오에 집중하려면 이거를 좀 집중할 수 있게 주변의 자극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놓고 들어갔는데 이게 뭐 하는 데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죠. 따라란 오늘 뭐 여러분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면 나올 수 있어. 그럼 1시간 내내 들어야 돼요? 약간 방탈출 같은 느낌으로다가 해가지고 방탈출이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런 마케팅. 이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에요. 괜찮네요. 맞죠? 오프라인 체험 마케팅으로 괜찮죠? 체험 공간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시간을 묶어둬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을까요? 내 소중한 1시간을. 그거는 뭐 알아서 마케팅팀에서 잘 진행하는 걸로. 현실적인 문제는. 아유, 신박하네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난나님께서 그 아날로그적 감성이 절대 안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붙이자면은, 난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자책이 나와도 종이책은 아직도 팔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오디오 산업계에도 똑같이 예측이 됐었어요. 영상 산업이 막 뜨고 유튜브가 뜨니까 이제 오디오 업계는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측과 달리 매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좀 다른 측면을 원하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젠제님 말씀하신 거에 좀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유튜브 산업하고 비교하셨잖아요.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비교하면은 잽도 안 되죠. 유튜브가 엄청 크고 팟캐스트가 유튜브를 이긴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좀 경쟁 구도가 아닌 다른 측면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팟캐스트는 매니아층들이 많아요.
유튜브가 물론 사람도 많고 유입도 쉽고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에 비해 유튜브를 보는 게 맞지만 그 반면에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킬링타임용으로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매니아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팬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팟캐스트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역발상을 한 건데 그 유튜브에는 시청자분들도 많지만 동시에 크리에이터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와 반대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팟캐스트는 청취자 수가 유튜브에 비해서 적지만 반대로 크리에이터 수도 적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비율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는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광고 단가가 있잖아요. 광고 단가도 사실 그 팟캐스트가 높은 편이에요. 유튜브의 광고 단가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유튜브가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인지가 되지만 반대로 팟캐스트에는 이러한 또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젠제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유튜버와 연동해가지고 팟캐스트로 데려오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팟빵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유명하면은 그냥 유튜브에서 듣지 왜 팟캐스트에 듣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팟빵도 그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컨텐츠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15분의 짧은 컨텐츠를 딱 압축해서 확 보여줘야 되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말하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팟캐스트에서 좀 풀어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차이를 두면은 이렇게 연동이 되지 않나라고 해서 그렇게 연동시키는 방안을 팟빵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좋은 관점에서 본 것 같고 팟빵도 그거를 알고 지금 이제 시행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폴스님께서도 뭐 광고를 말씀하셨고 그 젠제님께서도 광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죠. 뭐 나 팟캐스트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팟캐스트가 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에 아직 있어요. 뭐 옛날에 과거에 유튜브도 똑같았지만 지금은 유튜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아직 팟캐스트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그 팟빵 내부적으로도 제가 오디오 클립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팟빵 내부적으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TV 광고라든지 대중들한테 조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생각을 해서 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플러스로 더해서 이제 오디오 클립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디오 클립이 그런 역할을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당장은 되게 인지도도 많이 떨어지고 미약하지만 나중에 전망을 봤을 때는 되게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팟빵이랑 유튜브가 연동이 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차이점은 그걸 것 같아요. 그냥 팟빵에서 들으면 백그라운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유튜브에서 들으면 돈을 내야지만 백그라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백그라운드가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유튜브에서 프리미엄 혹시 해보셨어요? 프리미엄 네네. 하면은 그냥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백그라운드. 네, 근데 유튜브에서 만약에 그거를 신청해서 13,500원인가 내지 않으면은 무조건 그 영상을 틀어놔야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팟빵에서 그냥 소리만 듣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이거 팟빵은 그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영상을 보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그냥 돈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아낄 수 있다? 아예 똑같은 컨텐츠를 본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는 저는 유튜브가 팟캐스트의 경쟁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예 대등한 위치에서 비교를 할 수 없는 산업체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팟캐스트가 자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유튜브를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는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이제 팟캐스트는 자기 내부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를 좀 이용을 하자. 그냥 얘네를 이용해서 같이 홍보하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팟캐스트는 청취자층이 되게 두텁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튜브도 진짜 두텁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 구독자 이벤트하고 구독자 팬미팅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또 유튜브에서는 팟캐스트처럼 정말 그냥 뭐 시각적인 이미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이 나와서 계속 설명을 하는 그런 방송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유튜브에서 하는 콘텐츠랑 팟캐스트에서 하는 콘텐츠랑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똑같은 두터운 구독자층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팟캐스트가 독자성이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슷한데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랑 결국에는 목소리 이 오디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꿀성대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를 읽는 노이만님 거예요. 1등 하시겠는데. 그러니까 노이만님처럼 그러니까 뭐 꿀성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너목보 같이 해가지고 목소리로만 시를 한 편 읽었어. 근데 그거를 순위 투표해서 사람들이 1, 2등을 뽑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듣겠죠. 근데 듣는다는 게 저는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밥을 먹으면서 우리 팟캐스트를 듣거나 뭐 차를 운전하면서 팟캐스트는 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뭘 하나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희 방송 들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팟캐스트만 꽂아놓고 그냥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약간 온전히 귀에 듣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 뭐 연습들이나 이런 걸 하면 좀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현대인들이 그 공백을 못 견디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맛도 비슷한 게 뭐냐면 맛집에 갔을 때 사람들은 일단 눈으로 봐. 눈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맛으로만 할 정도의 우리의 미각적인 게 뛰어나지도 않지만 일단 맛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은 집이면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맛이라는 거에 충실하지 못하고 시각적인 거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런 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각적인 게 노출됐는가.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저는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팟캐스트의 장점 중인 하나인 그 멀티성? 다른 걸 하면서도 이걸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오히려 그럼 단점이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진행자인데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지만 저희가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얘기 나눠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시다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끊었는데 이 질문 또한 앞 질문과 연동되는 질문이어서 앞에 혹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은 마저 이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널분들께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질문을 함께 답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오로지 팟캐스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오로지 팟캐스트가 더 성장할 수 있을지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의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오로지 팟캐스트란 제 인생의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패널분들께도 이제 따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1화, 2화, 3화 이렇게 진행할 때만 해도 저는 제 스스로 몰랐는데 제가 되게 자기 고집도 세고 내 주장에 대한 그런 믿음도 강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열려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방송 편집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대화하는 법을 들으면서 아, 내가 생각보다 꽉 막혀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만 바라보고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를 깨달으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장의 원동력이 오로지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고 지금처럼 꾸준히만 오래오래 함께 한다면은 어느 순간 대박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이미님이 지난번 저희 회식했을 때 그랬잖아요. 마크님이 생각보다 되게 꽉 막혀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떠오르네. 오로지 방송은 매주 새로운 주제를 던져주잖아요. 저는 제가 스스로 편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저였기 때문에 매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생각을 공유하면서 뭔가 저의 사고의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머리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생각들은 되게 많은데 전 항상 이게 현실로 나오기까지의 그 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걸 현실로 가져오고 그런 실천력을 갖기가 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로지를 통해서 이 생각을 입 밖으로 내보내보고 이 생각을 사람들과 나눠보고 그리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 시도를 함으로써 피드백도 받고 그러면서 사실 이게 내 머릿속에만 있었던 게 이게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사람들 반응을 받았을 때의 그 느낌들도 다 다르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또 다른 형태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로지가 형태가 없는 상태로 있던 제 안에 무언가를 점점 형태로 약간 잡아주는 조형의 과정이기도 하고 조형을 또 세상에 내보이는 세상으로 나가게 해주는 그런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많이 항상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대를 아무래도 나오고
IT 계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좀 컴퓨터와 마주보고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뭐 아니면 도라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평소에 인문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로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서 제가 요즘에 회사에서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서적을 많이 구입하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대너변이나 이런 방송을 제 이제 후임들한테 추천을 해준다던가 하면서 인문학을 좀 전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오로지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저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장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오로지는 그냥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저 처음 시작했을 때 마크님이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좀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면서 내가 몰랐던 거랑 공부해야겠지 이랬는데 지금 느낀 거는 이 시간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그냥 빠져서 그냥 이 사람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오로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의 뭐 지식을 넓히고 공부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금처럼 즐기면 되지 않을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즐거우면 뭐 몇 명이 안 듣더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뭐 팟캐스트가 뭔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아까 딱 떠오른 건데요. 팟캐스트는 되게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목소리 외에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혹시 유튜버 중에 노잼봇이라고 아세요? 엄청 잘생기시고 몸 좋으신 분 아니에요? 네. 그분이 진짜 42.2만 명의 구독자분들을 와. 가지신 그런 되게 인플루언서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진짜 없어요. 그냥 카메라 틀어놓고 공부하세요. 밥 먹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열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분은 컨텐츠가 없는데도 그냥 얼굴이 잘생기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은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은 너무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근데 그분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공부만 하세요. 공부 방송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정말 대박이 나셨어요. 그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팟캐스트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진실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컨텐츠의 질이 중요하고 뭔가 컨텐츠의 질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기대를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노잼봇 얘기 아까 하시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그 유명한 유튜버 분들 중에 정말 뭐 특이한 컨텐츠도 없고 편집도 진짜 화려하지도 않는데 구독자가 엄청 많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시작하는 거, 두 번째는 꾸준히 하는 거. 그거 두 개로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컨텐츠가 아무리 잘나지도 않고 편집이 엄청 화려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롱런하고 그렇게 구독자 확보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일단 시작을 했고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건 했으니까 이제 꾸준히만 꾸준히만 하면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오늘 팟캐스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공통 주제는 취미이고요. 저 마크의 취미가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에 대해서 팟캐스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의 매력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의 플랫폼 6가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팟캐스트의 전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됐고 다음 방송은 난나님께서 준비를 할 예정이세요. 그래서 난나님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잠깐 복선을 심어놨는데 이제 아날로그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전자책보다는 항상 책이고 종이책은 전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이제 저의 취미는 그런 독립 서점들 여행 다니는 독립책의 출판부터 어떤 사람들이 독립책을 또 읽고 찾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독립 서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나요. 노홍철 맞아요. 요즘에 그분도, 최근에 열었잖아요. 네, 맞아요. 책방. 재밌겠네요. 여러분들 꼭 청취해 주세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이 마크잖아요. 마크로 지은 이유가 세상에 마크를 남기고 싶어서 마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팟캐스트 활동하는 것 자체도 마크를 남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우는데 이 과정들이 하나의 데이터로서 이제 남겨지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는 이제 제가 지우지 않는 이상 혹은 어디서 강제로 지우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몇천 년 후에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뭐 과거 뭐 공룡뼈 발견하듯이 이제 몇천 년 뒤에 사람들이 저희 데이터를 발견해서 와 이런 사람들이 이때 이런 걸 했구나를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조금 되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팟캐스트의 매력은 마크를 남기는 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노이만님의 마무리 멘트와 함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madame, madame.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ur la tour.